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노동시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노동시장론 챕터 1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노동시장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론 공부하시기 전에 노동시장론 이제 챕터 1에 이제 중요 키워드하고 쌤의 학습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차가 좀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하시고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과목 때문에 정말 이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로 좀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중요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쌤의 학습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너무 쉽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를 믿고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시험 범위를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조금 어려운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제학과 고학년생들이 좀 풀만한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개념들이 가끔 뭐 저희 시험보다 좀 더 난이도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희는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결론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결론을 잘 체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 키워드 잠깐 10가지 보시면 이제 중요 키워드에서 중요도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위주로 좀 중요도를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번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 세 번째 이윤 극대화 노동 수요. 자, 일단 세 가지만 읽어봤는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전히 다 생소한 얘기죠. 이거 무슨 용어들이야?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노동시장론이 어려운 거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 경제학자들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불친절하죠. 자기네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막 사용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쌤의 학습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한데 쌤의 학습 지도에서도 1번에 보시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면 공부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챕터 1에 이제 첫 번째 중요 키워드하고 쌤의 학습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노동 수요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노동 수요의 의미 특징 나와 있는데 일단 노동 수요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노동 수요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노동 수요하고 연관되는 노동시장하고 연관되는 생산물 시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물 시장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이게 그 유형으로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유형으로 나면 우리가 이걸 제품이라고 하고요. 제품 또는 재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무형으로 나오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급하고 있는, 저도 일종의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무엇을 공급하냐면 서비스라는 것을 공급하고 있죠. 강의라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의 그 상품, 그 다음에 무형의 상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물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시나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도 사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냥 매장이라고 할게요. 매장에서도 사죠. 매장.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좀 매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를 갖다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뭐 생산 계획이라든지 재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생산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산물 시장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 자, 이 노동시장은 말 그대로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에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 노동시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노동시장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동력은 이제 근로자죠. 다양한 근로자들이 필요하죠. 저도 지금 제가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이제 촬영하시는 우리 PD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촬영한 것들을 판매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케터,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기획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강의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의장인데 일종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업장이라고 하죠. 사업장.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공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 이 강의장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자본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자본은 뭐 이 칠판도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분필,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빔 프로젝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들은 자본류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설비. 그리고 설비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기계, 카메라 같은 건 기계겠죠. 그래서 설비, 장비, 기계,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 토지와 자본을 묶어서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부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할 건데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게 되면 뭘로 기억하냐면 무조건 제 강의에서는 기계로 대체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제 강의에서는 즉 노동시장을 푸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계로 대체합니다. 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대체관계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대체관계라는 얘기를 그 중요 키워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 노동과 자본을 대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한다면 기계로 생각하셔야지 노동력이 대체된다고 이해가 되지 토지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 땅이 일어나서 일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본은 기계, 노동은 근로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노동 간의 대체 관계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려면 이런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요소시장이라고 해요.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노동요소시장이라고 해요.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요소들이 결합돼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없는데 강의라는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촬영하는 PD님이 없는데 강의라는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합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 결합적인 수요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많이 생산되면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토지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유발되는 수요이고 또 파생되는, 글자 좀 색을 바꿀게요. 유발되면서, 상품에 대해서 유발되면서 파생되는 수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 노동 요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루는 건, 여기서 다루는 건 이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다루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지칭합니다. 기업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일정 시점에 어떤 명확한 사전적 개념적인 그런 양으로 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노동시장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뭐 구매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매처를 얘기하면 어떤 분은 잡코리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사람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구매돼요. 어떤 데서는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정책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구두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처 개념을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맞아요. 채용 과정의 개념이에요. 채용 과정. 이 채용 과정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채용 동향, 추세 또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저량, 즉 일정 시점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전적 개념의 어떤 양이 아니라 일종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량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이 유량의 개념을 우리가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채용하려고 그래요. 100명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요, 이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 기업에다가 이제 지원을 시킵니다. 지원을 시키는데, 채용 인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채용 인원 이하로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에서 뭐 AI로 뭐 작동되는 어떤 모니터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제가 200명을 이쪽에다가 학생들을 알선시켜도 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30명밖에 없다면 기업은 30명만 채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100명이 돼서 딱 100명이 된다면 저량의 개념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명이지만 이 이상 초과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하로 모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 대학 입시 같은 경우 보면,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 다 모집하죠. 그러니까 1지망이든 1지망이든 2지망이든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모집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근데 얘네는 수익을 내야 돼요. 이익 집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산성이 없으면 뽑지 않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쌍가루 1번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 자, 노동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밑줄 그을게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을 말한다. 즉 필요 인력이에요. 필요 노동량을 말해요. 자, 두 번째, 노동 수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 노동 수요는 실제로 밑줄 그어주세요.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닌 구입하려는 양이고요. 구입하려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정량적이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양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유량의 개념이라고 하고 동향, 추세,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가루 2번 노동 수요의 특징, 유량의 개념. 자, 수요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서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우리가 채용 동향을 뭐라고 해요? 상반기 채용 동향, 하반기 채용 동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유량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동향 추세 흐름입니다. 만약 노동을 일정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에서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재는 개념이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가가호의 사람 수를 재서 얼마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나오는지 이렇게 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정 시점에서 실제적인 양으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 스톡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취업 인구 등으로 파악하는 저량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파생수요, 유발수요. 자, 요거는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니은 이와 같이 노동의 수요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파생수요, 유발수요라고 한다. 즉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 요소 시장이 필요한 거고 그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스마트폰이 매우 잘 팔린다면 자본재가 늘어나고 그 자본재를 운영할 수 있는 즉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들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파생수요, 유발수요라고 한다. 자, 결합수요. 노동의 수요는 그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수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투입물, 예를 들면 생산 설비나 기계 시설과 같은 노동 수요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즉 생산 요소가 결합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결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 결론을 좀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해 볼게요. 결론을 정리하면 첫 번째 노동 수요는 동향, 추세,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유량의 개념이다. 유량이고 플로어의 개념이다. 자, 두 번째. 자, 노동 수요는 상품 판매량에 영향을 받아요. 상품 판매량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음으로 얘는 유발되고 파생되는 수요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 수요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생산 요소와 즉 자본재죠. 자본재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노동이 결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결합 수요이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자, 노동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타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별이 4개입니다. 별 4개 쳐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출제는 많이 되지 않는 이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쌍가루 1번 노동의 가격, 임금.
자, 임금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그래서 얘는 가격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산물 시장에서는 보통 재화라든지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임금으로 대체하죠. 그래서 가격과 임금은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하면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격에 대한 특징, 즉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가격에 대한, 임금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임금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면, 임금은 독립변수의 개념이에요. 독립변수. 처음부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자, 독립변이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의미고요. 원인이라는 의미면서 직접적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직접적 요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옛날부터 의견이 분분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 아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게 맞을까요? 달걀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지만 또 닭이 없으면 달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노동시장론에도 그러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가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달걀과 닭을 얘기하듯이 가격을 원인으로 잡을 것이냐, 수요를 원인으로 잡을 것이냐, 요 얘기가 굉장히 분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원래 50만 원인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뛴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요, 갑자기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싸잖아요.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쉽죠? 이거 세상 다 아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관계죠? 그렇죠. 마이너스의 관계, 부의 관계죠. 즉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번엔 수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못 구해서 안달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귀해지니까. 자, 그러면요, 수요가 내려갑니다. 즉 아무도 안 사려고 그래요. 막 거저 줘도 그냥 거저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세상 쉽죠? 자, 그러면 요건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정의 관계죠. 플러스의 관계고 정의 관계. 왜?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죠. 반대로 가죠. 자,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노동경제학 학자들이요, 수요가 먼저야? 아니야, 가격이 먼저야.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원래는 수학자인데, 자, 그래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그 노동시장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여러분들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래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나타나면서 그래프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난 모든 다양한 이론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을 원인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이건 노동 경제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부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자, 여기까지 좀 넣어놓고 여러분들 교재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좀 더 해야겠네요. 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요 부의 관계 두고 원인으로 뒀는데 원인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가 요 설명을 왜 드렸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인을 왼쪽에다 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금, 가격이죠. 가격, 임금 같은 겁니다. 요거는 웨이지라고 해서 항상 왼쪽에다 두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왼쪽 원인에 해당한다. 원인.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결과. 그래서 얘는 고용량, 즉 수요가 되고요. 수요가 되고 고용이 되고요. 얘는 고용량으로 따졌을 때 레이버라고 합니다. 레이버, 노동량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 얘는 결과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걸 그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요게 바로 부의 관계고 또 이것을 부의 함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함수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별거 아닌데 부의 관계, 함수 관계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거까지 보시고 이제 교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임금과 노동 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이 높아요. 만약 이 기준에서 이 정도 높으면 노동 수요는 비싸니까 적게 수요한다는 거예요. 그죠? 노동의 고용량은 적게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내려가면 임금이 쌉니다. 싸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수요한다는 거예요. 즉 많이 고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연결했을 때 보면요. 연결해 볼게요. 연결했죠? 연결해서 이걸 그어보면 이렇게 수요곡선, 즉 수요곡선이라고 하는데 수요곡선은 우리가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로 표시해요. 수요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 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에 대해서 어떻다?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한다 또는 우하향하는 관계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다 이것이 이제 임금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에 임금에 의해서 직접적 요인으로 노동 수요는 나타난다. 가장 직관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수요는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생산물 시장에서도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난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볼게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자, 해당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유발 요인인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자, 쌍가루 2번에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요. 보시면 노동 수요와 임금의 원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도 한번 써볼까요? 좀 써볼게요. 임금을 제외한 자, 다른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수요. 지금 말씀드린 게 쌍가루 2번이죠. 상품의 수요죠. 상품의 수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
그래서 임금 외에도 다른 생산 요소, 즉 기계 가격에 의해서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에 따라서 고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수요에 따라서 아까 유발수요 배우셨죠? 달라질 수 있고, 생산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요인에 속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만이 직접적 요인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는 수준으로까지만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하시고, 쌍가루 2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지금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정리하셔서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간접 요인들인 이런 요소들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